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연예인들 이슈가 터지고 있죠. 도대체 어떤 이슈를 덮으려고 저런 이슈를 한 번에 푸는지 이해를 못하겠지 않습니까? 이전 영상도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심증은 있잖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 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지금 묻으려고 하는지 연관시킬 수가 있다니까. 지금 조진웅 사건이 거의 결말에 다다랐죠. 물론 조진웅이 어릴 때 소년원에 갔었던 거 자기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기억 관련해서 그런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알잖아. 접대난 기사와 그 시기의 인물들, 조진웅과 일치하는 범죄자를 아무리 대조을 해봐도 저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의 큰 이슈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었음을 감지하고 묻어가는 책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터트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싶지만 여기에 연관성을 실마리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클리앙이라는 사이트 게시물입니다. 조진웅을 묻으려고 하는 것들 개 역겹네요. 3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가져와서 이용하는 꼬라지. 박나래, 조세호, 조진웅, 신동엽, 저 중에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뭔가 덮으려고 하는 짓거리. 댓글 알바들 역겨운 게 개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일로 많은 연예인들을 그렇게 과거에 보내놓고 또 이러네요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사고회로가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도대체 조진웅을 얼마나 좋아하면 남자가 남자 배우를 얼마나 카바치고 싶으면 저렇게 열정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아니, 이건 팬심이 아니라니까 종교적인 뭐 어떤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댓글도 보세요. 누가 오래됐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라니까. 그때 이미 사과할 사람한테 했다면 30년 넘은 걸 굳이 찾아서 까는 게 정상이에요? 라는 댓글만 봐도 마인드가 신기한 사람이란 거 아실 수가 있잖아. 맞아야 되겠다.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신봉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감정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영화배우가 종교 지도자는 아니잖아. 정치인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신봉해야 되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진웅이 최근에 했던 행보들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신봉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진웅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 사진들 봐봐. 정치 인물들과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막 했죠. 그리고 그 털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유튜버, 거기도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색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조진웅 사건을 보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조진웅을 실드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실드의 의미를 아실 수가 있잖아. 조진웅을 실드치는 게 아니라 조진웅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실드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신봉하는 정치인들이 불똥 튈까봐, 화를 입을까봐 저러는 거잖아. 리카이 데키마스까? 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실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커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굉장히 큰 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2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슈인데, 일단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을 한 명은 HJ, 그리고 한 명은 GT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박사께서 국회에서 휴대폰 잘못 쓰다가 이 HJ에 대한 이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급된 내용이 심각해서 지금 문제잖아. 인사청탁 관련되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HJ 누나가 언급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께서 이와 비슷한 일로 정유라의 어머니 되시는 분과의 사건이 관련돼서 탄핵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HJ 이 사건이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힐 사안인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뭐 HJ도 그렇고 GT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여자에게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뭐 GT는 예전에 크라켄인가 킹크랩인가 프로그램 돌려서 여론 조작하다가 징역 살았던 그 사람보다 정치 비중이 GT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T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일을 벌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HJ급으로 지금 중대한 사안이 오고 가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국보법 폐지법 입법 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 6천여 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뉴스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지금 한국에서 오고 가고 있다니까. 마지 됐을까? 지금 정치계에서는 이거 말고는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것 때문에
HJ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보법 폐지되잖아요. 대한민국은 홍콩 되는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란 중국의 여러 자치구 이야기만 하더라도 영상이 몇 개로 모자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테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아니 그럼 국보법이 뭐고 국보법을 없애려는 사람들 그리고 막으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고요. 국가보안법이란 이렇게 적혀있네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로 북한과 같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이나 희작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심사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라는 AI의 답변이 있는데 얘가 또 중요한 거 빠져먹었네. 헌재 국가보안법 6조 또 합헌 결정.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합헌 결정 났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필요한 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헌 날쓸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전을 한 것도 아닌데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인데 심지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차지하려고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들이대고 있어. 지금 간첩 소굴됐잖아요. 그런데 국보법 폐지요. 그럼 그 사람들 날개 달아주는 거라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간첩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 재산 빼먹으려고 그 기술 빼먹으려고 하는 산업 스파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니까.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폐지론을 주요 논거에 첫째로 기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사상을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쪽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통통한 인간의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게 한 인물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석기처럼 잡혀가 버리니까 이 법을 폐지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자신들은 그 사회로 시작하고 주의로 끝나고 공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찬양하고 싶다고 저 법 폐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법이 발의되어 있죠? 특정 나라를 욕하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법까지 발의되어 있죠. 마지 됐을까? 심지어 일본이랑 미국 국기는 찢어도 되지만 특정 국가의 국기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종교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종교의 탄압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 어쩌고 저쩌고 기본권 침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맞잖아.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모호한 법 조항, 반국가 단체, 적 이런 모호한 조항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악용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약간 변경시키면 된다니까. 그리고 뭐든지 득과 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어떤 법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법들 봐봐. 문제 많은 거 많잖아.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체제도 법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제 봐봐. 개판 났잖아. 투표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완벽한 것 같습니까? 아닌 걸 영국, 프랑스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복지를 펼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라 국간이 비어가지고 국가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잖아요. 영국은 부자들이 도망가는 나라 1위가 되어버렸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 한국 이야기인가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부자들이 도망가는 나라 4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야. 다시 국보법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위반, 형법으로 대체 가능, 역사적 맥락의 변화, 국민 합의 부재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거 전부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야기예요. 애초에 간첩을 잡겠다는 법을 없애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보세요. 나라 자체가 지금 간첩들 때문에 개판이 되어 있다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가 지금 온갖 기술들을 탈취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탈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집행유예만 주고 있다니까. 법이 없어서. 마지 됐을까? 그 법 만들어라니까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잖아. 아니 지금 중국 대도시 가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국이 아니야. 시골 중국 같은 데가 아니고 손바닥만 올려도 계산되고 얼굴 인식으로 집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첨단 시스템들로 되어 있다니까. 이거 한국에서 가능합니까?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잖아. 근데 중국은 그게 지금 다 되고 있다니까. 왜 그게 되고 있습니까? 공대를 우선시 여기고 있으니까. 공대에 대한 인재 양성을 하니까 미국조차 AI 개발자들은 중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 기술을 빼먹어서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빼먹는 거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영상 한 개야.
그리고 보십시오. 트럼프판 국가안보 전략, 대만 방어 최우선, 한국 국방 지출 늘려야. 지금 미국이 이지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줄 서라.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우리야 C로 시작하는 나라야. 라고 미국이 지금 이지선다를 강요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모든 정황이 저 C로 시작하는 나라와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것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연예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정황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펑펑 된다니까. 저게 있으니까 대만처럼 살 수 있는 거라니까. 꿈속에서 깨어나시라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